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주제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탈당은 없어진 거야? 이상민 탈당이랑 같이 뭐 민주당 얘기. 뭐 이상민 탈당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교수님? 이상민 탈당에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민 탈당에 대해서 일단 뭐 탈당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당이 질식할 정도가 돼서 그렇죠. 이제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말이 딱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 네. 이거는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다.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4선 하셨나요? 5선인가요? 5선. 그럼 거의 평생을 민주당에 있다시피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이 지금의 민주당을 판단할 때 이거 고쳐 쓸 수 없다. 그럼요. 이거는 그냥 없애고 다시 네. 시작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네.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당 의원들이 이제 이상민이나 뭐 양기대 같은 사람들을 막 수박이라고 막 욕하면서 그런 현수막에 올리는 그런 그렇죠. 뭐 수박 뭐 몇 점, 막 예. 7점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거 그렇죠. 진짜 웃기고. 그러니까 아마 뭐 저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뭐 오시는 게 제일 뭐 가지 않나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뭐라 했냐면 그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미친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는 네. 우리 안민석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안민석이 왜냐면 안민석 안민석 같은 오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은 이상민 장관이래. 이상민 의원은 그래도 그 민주당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진짜 그래도 참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더 오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맞아요. 역할을 했고 좀 치장을 했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항상 저희가 약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보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민 의원을 딱 보면 저 정도 진보라고 한다면 저런 게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춰서 이때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때는 좀 이상민 의원이 또 지적하는 부분들에서 신경을 쓰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 이제 더 이상 진보는 그 소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지금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임을 원래부터 안 했었고 이상민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진짜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는 이제 제 얘기 동의합니다. 그동안 좌파 네. 그동안 좌파들이 이제 네네. 뭐 분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들을 모두 이제 보수가 다 흡수해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다 이제 그들을 다 어우러는 복지 정책을 진짜 좌파 못지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복지나 이런 어떤 그 분배. 빈곤 문제나 분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진보냐 보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공통분모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우리가 유럽 국가만 보더라도 진보들이 원래도 자유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내는데 대한민국에 있었던 뭐 DJ 때나 노무현 때나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유가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진보 좌파라고 할 수는 없고 이상민 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보 좌파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상민 의원이 하는 얘기 딱 들으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네.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권 후보까지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동안 지속이 됐던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이재명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다. 이 당은 지금 완전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당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나 상식적인 얘기가 근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네.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쳐쓸 수가 없는 그냥 그래서 없애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당인 전용기라는 거예요. 애가 전용기도 이제 그 젊은 애답지 않게 민주당 젊은 애답게 그 아주 맹목적인 이재명 충성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뭐 문을 빕니다만 꿈은 깨시라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진짜 우리 정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전용기 같은 애는 좀 뽑아주지 말면 전용기는 좋겠습니다, 진짜. 매번 그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그로 끌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잖아요. 예. 근데 전 용기죠. 용기야 아직도 구글에 전용기 치면은 전용기가 안 나와요. 전용기가 나와요. 비행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딱 그 댓글에도 종이 비행기 지금 해주셨는데 예. 비행기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기는 이걸로도 충분히 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공익 제보자 조명원 선생님한테 공익 제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가 뭔데 인정하고 지가 말고야. 인정하고 말고 네가 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는데 아주 정말 젊은 애가 그렇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려고 했던 진짜 아니 봐봐요. 지금 뭐 우리 뭐 한동훈 장관 뭐 검사가 자기가 쓴 것도 아닌 특활비 가지고 막 물건 늘어지는 놈이 이재명이 쓴 법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쉴드를 치고 그 고발한 사람을 욕하고 앉았는 이 현실 이것이 청년 정치라면 나는 청년 정치는 우리나라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미 끝났죠. 네, 지금 끝났죠. 전용기 같은 인간들 남국이도 뭐 청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남국이나 고민정, 그리고 또 고민정. 고민정 그리고 이준석 장경태 이런 진짜 인간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도대체 누가 앞으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뭐 직장생활했으면은 완전히 쩌리같이 그렇게 뒤에 가 있을 법한 인간들이 배지 달겠다라고 막 설치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전용기가 최소한 민주당의 어떤 그 진보 좌파라고 얘기한다면은 김용의 유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찌소리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1심 나오면은 아직 1심이 지켜보자. 아직 1심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도 이게 지켜보자 하더라고요. 이게 지켜볼 만한 일이 아닌 게 그동안 유동규 진술뿐이라고 했던 게 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웃긴 그런데, 게 구속영장 그 기각된 거 가지고도 한동훈 장관 사퇴하라고 했던 얘기들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한동훈 장관이 수사 무슨 제대로 못했다고 사퇴하라는 인간들이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거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도대체 이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좀 최소한 그쵸. 조금이라도 맞아야지.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어이가 그리고 또 언제나 한동훈 장관 보고 수사에 또 그거 개입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네. 그 검수완박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이거 한동훈 장관 낸 게 그게 각하됐잖아요. 그거 사퇴하라고. 그거 사퇴. 아니 무슨 미치는 거. 아니 지네들은 근데 이상민 장관 9대빵 맞아놓고는 그거는 아무 말이 없어. 아무 책임도 안 져. 네. 가운데 있었던 절차,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절차 한 가지만이라도 지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그거를 무슨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 사퇴하라고 외치고 결정적으로 유죄 나와서 구속이 돼버려도 우리 대법원 결과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결코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 셋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민주당, 두 번째가 판사, 네. 세 번째가 기생충학자. 나를 넣어야 이게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김용의 문제가 사실 민주당이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나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뛴 사람. 아니 김용희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대선 지금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가 대선 나갔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받았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대법원 판결 지켜보자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유동규가 이제 구속됐을 때 유동규 씨가 구속됐을 때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되냐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측근은 누구냐 그러니까 뭐 김용하고는 정진상이다 그런데 그렇죠. 공식 측근입니다. 네. 그러면 김용이 구속이 됐으면 이제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얘가 이렇게 매번 이 말이 바뀌느냐 이거지. 유동규 같은 경우는 유동규 정도는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없죠라고 하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네. 그게 이제 김용과 정진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 신문에서 뭐 이제 뭐 좌동규, 우진상 뭐 이렇게 하면서 유동규를 갖다 이제 장비에 비유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이런 기사 빼달라고 하거나 뭐 좀 반박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꼭 구속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체가 참 추잡한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진짜 추잡하고요.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김혜경 구속되면 이제 남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혜경이 누구죠? 이거 100% 나올 겁니다. 네. 이재명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과 일을 했는데 그 아래 애들이 전부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 합니다.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번도. 네. 역시 좌파는요 뭐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책임지지 생각이- 않는. 네. 근데 참 내 조갑제이 한 말 중에서 네네. 그게 그래도 약간 좀 못다한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새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국방 뭐 이런 거 잘하는 것도 많은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뭐 기자회견을 많이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언론이 완전히 지금 좌파에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일단 까내리잖아. 아니 슬리퍼 신고 나오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기자회견을 하면 뭐 합니까? 지난번에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지난번에 그 뭐 국민과의 대화할 때 그 리허설 했다고 막 난리친 YTN 기억나시죠? 아. 정말 아니 리허설을 하면 왜 안 되는가도 잘 모르겠고요. 리허설 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리허설 했다고 다 짜맞추기다. 아니 리허설을 왜 어떻게 대통령 나오는 그런 프로에 리허설 안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할 거면은 방청객이나 미리 섭외했다라고 하는 문재인한테 그거 따져 물어야지.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YTN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아주 우리 고민정은 빨리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네. 우리 그러니까 MBC 제가 그때 그 고민정 별명 하나 붙여드렸잖아요. 여의도 백지라고. 백지녀. 아직까지 아무도 안 부르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아까 할 얘기 이거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고민정은 계속 이제 이동관이 방송 장악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동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MBC가요 이제 2018년부터 미치겠어,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물론이고 그때는 이제 보수를 깠고 음. 지금도 보수를 여전히 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게 장악입니까? 정말 진짜 그러니까 2018년에 조국 사태가 나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경원 입시비리라고 막 내보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건희 여사 내보내고 아니 이재명 법카 얘기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방송 독재 아닙니까 이 정도? PD 수첩 한번 나중에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끔찍해. 이게 지금 PD 수첩인 것인지 뭔 수첩인 것인지 이재명 수첩인지 온통 모든 얘기가 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 까는 얘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네. 이거 보세요. 나경원 아들 의문의 황금스펙 2탄, 나경원 아들 황금스펙 3탄, 장모님과 검사 사이 1편, 장모님과 검사 사이 2편, 3편. 이거 봐 3편씩 찍는구나 얘네들. 극우 유튜버들의 상상 초월 슈퍼챗 돈벌이. 야 이게 지금 여러분 더 탐사 지금 방송 목록이 아닙니다. PD 수첩의 방송 목록인 거잖아요. 네, 진짜 기가 정광훈 막힐 목사와 뿐입니다. 극우 개신교. 진짜 정말 미치겠어 진짜. 이런 지금 언론 행태를 우리가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많이 안 하냐 이러면 우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휴 저 진짜 정말 제대로 언론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맞습니다. 기자회견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